안녕하십니까. 더배움 회원 여러분, 국가공인 직업상담사 2급 1차 대비 직업상담학 시간입니다. 자, 드디어 오늘 이제 본론 내용만 다루는 시간 마지막 18번째 강의입니다. 교재 위치는 페이지 수는 표시가 안 되어 있네요. 249페이지 보면 파트 5 직업상담 행정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한 장 넘기시면 본 내용으로 챕터 1 취업지원 관련 행정 및 보고 의무라는 이름으로 150페이지의 내용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고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서 제 강의에 임해 주시고 이제 마지막 피니시 블로가 굉장히 중요하고 유종의 의미가 중요하니까 힘내고서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다행스럽게 이 파트는 크게 많이 이제 공부를 하거나 필요 없는데 시험 문제도 좀 일반론적인 시험 문제가 나와요. 그러니까 답이 뻔히 보이는 그런 1차 문제가 많이 나오는데 또 약간 고약한 것이 외우지 않으면 또 모르는 전혀 외우지 않으면 답을 할 수 없는 그런 문제도 가끔 나오는데 그런 거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250페이지에 나오는 카츠의 직업상담에서의 행정이라고 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카츠가 말하기를 일반적으로 직업상담이란 행정 분야에서 사무처리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직업상담사도 OA라든가 또는 뭐 오피스 이런 기본적인 거, 워드 뭐 이런 것들, 엑셀 또 PT 정도는 기본적인 것은 좀 잘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뭐 일반적으로 컴퓨터 다루는 것도 참 잘 배우셔야 돼요. 예를 들면 뭐 내담사가 뭐 어떤 자료를 좀 뽑아가지고 출력해서 캡처해서 보내달라 이렇게 하는데 나 그건 못해요. 이러면 이 상담자가 또 참 이게 전문성이 또 의심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기본적인 거 뭐 표를 만든다든가 또 여러분들 또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누군가 어디 가서 PT를 해야 된다든가 그런 거 해야 되거든요. 여러분들이 뭐 딱 창구에 앉아가지고 내가 상담만 하겠다. 물론 그런 상담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들은 그 수준밖에 어떤 대우나 고용 안정이 안 되는 거죠. 내가 좀 더 고용 안정되고 몸값이 올라가려면 그만한 역할이나 그만한 자질을 갖춰야 되는데 이러한 사무처리 기술도 점점 더 고급스러운 기술을 갖추고 있다면 더더욱 좋겠죠. 두 번째, 인하적 기술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우리가 어떤 조직에 들어가게 되는데 직업 상담사는 전문 사무 직종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전문가다. 그런데 내가 전문가로서 집단 상담 프로그램을 하려고 하면 참여자가 와야 나의 전문성을 보여주죠. 근데 스텝이 안 도와주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들을 모집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스텝하고 사이가 별로 안 좋다. 어떻게 해요? 스텝이 안 도와주죠. 그러면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인하적 기술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는 거죠. 어떤 상담사끼리의 인하도 중요하지만 스텝진들 또는 같은 어떤 프로그램을 할 때 다 도와주는 행정 스텝들도 다 중요한 거니까 같이 어떤 서로가 구성원들 간의 어떤 인하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 내담자하고만의 라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사람들 간의 라포도 중요하다. 그런 기술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구상적 기술입니다. 이게 구상적 기술. 이게 구상적 기술이라는 게 결국 뭐냐면은 우리가 좀 쉽게 얘기하면 뭐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하는 좀 창의적인 활동이죠. 뭐 창의적인 활동이에요. 이런 프로그램을 개발한다든가 뭐 내담자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어떤 화법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것들이에요. 그리고 전체적인 어떤 상담 기관을 다 이해하는 거라든가 일단 뭐 프로그램 전반에 대해서 내가 쫙 이해를 하고 뭐 내가 지금 취업하는 회사는 여성 뭐 인력개발센터다. 그럼 여성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할 뿐만 아니라 그 기관이 가지고 있는 목적, 그 기관의 설립 어떤 그런 뭐랄까요? 설립 이유, 뭐 설립 취지, 설립 취지 같은 걸 잘 이해해서 내가 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그러한 것을 염두에 두고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는 이런 구상할 수 있는 능력이죠. 이게 또 직업 상담사의 세 번째 행정 기능이다, 기술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누가? 카츠가.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251페이지 보면 상담 연구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 상담 연구 방법론, 뭐 역사적 연구와 기술적 연구, 실험적 연구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상담 연구 방법론이라고 해서 직업 심리학에서 조금 맛보게 되는데 그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뭐 기술적 방법이나 특히 실험적 방법이죠. 우리가 뭐 독립변인, 종속변인 해서 뭐 정규분포 그리고 뭐 거기에 따른 뭐 표준 편차 뭐 이런 것들을 구하는 것들이 바로 이제 실험적 내지는 일반적으로 뭐 통계적인 추정을 하는 이러한 이론 방법도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직업 심리학 파트에서 그 문제를 다룹니다. 좀 어려워하는데 역시 또 저랑 같이 공부할 거니까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그것도 사람이 하는 일이라 못할 것도 없습니다. 따라오시면 돼요. 어쨌든 상담 연구 방법론은 역사적, 기술적, 실험적 방법 세 가지가 있다. 여기까지만 암기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여러분들 뭐 252페이지에 보면 밑에 다 보면 뭐 직업 상담에 실시하는 공간의 시설이라든가 설비라든가 인테리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것들을 쭉 설명해 놨습니다. 뭐 크게 어렵지 않는 것들이니까 상담실이라 좀 차분하게 검사도 받을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방음도 돼 있어야 될 것이고 프라이버시가 보호될 수 있도록 밀폐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편안한 마음에 상담할 수 있도록 하는 여러 가지 인테리어 내용들 이런 것들을 잘 해야 된다. 검사지도 미리 배치해 놓고 뭐 녹음기가 필요하다면 녹음기도 미리 배치해 놔야 되고 비디오 테이프가 필요하다면 비디오 테이프도 필요하고 여러분들 왜 체계적 둔감법 같은 경우에는 3단계 보면은 그죠? 상상을 통한 또는 영상물을 통한 둔감화 전략을 쓴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그 상담실 안에 비디오 테이프 이런 것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면서 하나하나 체계적으로 둔감화 시켜야 되는 그런 재료들도 이 상담실 안에 비치가 돼야 되겠죠. 바로 그런 얘기들을 해 놓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254페이지로 가서 직업 상담사의 자질이라든가 필요 지식 또 직무, 자격 요건에 관한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상담이란 그 목적이 직업과 관련돼 있던 또 개인적 문제와 관련된 것이든 간에 내담자와 상담자 간에 어떤 목적 있는 대화다. 다시 말해서 구조화돼 있고 서로 뭐예요? 어떤 관계성이 정확하게 있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를 풀어야 된다라고 하는 관계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므로 상담자의 자질이 그 상담의 어떤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상담의 질이 상담의 결과를 좌우한다. 그 얘기는 뭐냐면 결국은 상담자의 어떤 전문적인 자질이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상담자의 자질은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 뭐 아쉽게도 우리나라 얘가 아닙니다. 미국의 NCDA인데 나중에 여러분들 혹시 교재 가지고 계신 분 258페이지 한번 보세요. 258페이지 찾으셨어요? 2장 넘기시면 나오는데 258페이지 보면 MVGA라고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이 MVGA 미국 기관입니다. National Vocational Guidance Association. 그러니까 이게 뭐 국립 뭐라고 하는데 국립 직업 가이던스니까 직업 지도 협회 요게 한동안 국립 그러니까 MVGA라고 하는 이 기관이 우리식으로 번역을 하면 국립직업지도협회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 협회가 있는데 이게 나중에 84년도인가요? 이게 이름을 바꿉니다. 뭘로요? NCDA로. 어떤 책에 보면 이 기관이 다른 기관으로 얘기하는데 다른 기관이 아니에요. 이 기관이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내셔널 커리어 디벨롭먼트 아소시에이션에서 국립 진로 또는 뭐예요? 경력 뭐 커리어니까 경력 디벨롭먼트 개발이죠. 개발 협회 이렇게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요 기관이나 요 기관 같은 말인데 요때 한 말들이 있고 요 기간일 때 한 말들이 있어요. 그 차이점만 차이가 있는 거고. 그래서 국립경력개발협회 일반적으로 뭐 커리어를 경력으로 해서 국립경력개발협회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요 기관에서 직업 상담사의 자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냐? 다시 254페이지로 갑니다. 그랬더니 개인 집단 상담에 대한 일반적인 기술을 갖추고 있어야 된다. 매우 중요한, 특히 집단 상담에 대한 기술은 여러분들이 자격증을 취득하고 난 다음에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취업할 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 또 집단에 있어서 측정 기술, 집단에서 활용할 여러 가지 검사지에 대한 능력이죠. 그 다음에 직업 정보를 획득하고 가공하고 분석하고 활용하고 축적하는 이러한 일련의 과정들을 능수능란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기술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직업 상담 관련된 여러 가지 이론들, 그 다음에 또 특수 집단,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어요? 특수 집단이 어떤 게 있을까요? 예를 들면 세트민들, 탈북 주민들을 위한, 또 결혼 이민자, 탈성매매 여성, 위기 청소년, 이러한 특수 또 제대 군인, 이러한 분들에 대한
또 상담에 필요한 또 특별한 것들이 있겠죠. 그런 것들 여러분도 갖춰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윤리적, 법적 이슈라든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어떤 상담자의 직업적 어떤 윤리감, 또 직업적 소명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누가 얘기했다고요? NCDA가 얘기했다. 이거 시험 잘 나옵니다. 반드시 외워야 풀 수 있는 문제, 제가 말씀드렸죠. 바로 이 문제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외우세요. 외우시고, 그 다음에 또 한 장 넘기시면 뭐 이제 일반적으로 뭐 직업 상담과 관련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는데, 시험과 관련해서는 257페이지 보세요. 가운데 직업 상담사의 자질입니다. 조금 전에 앞부분에 NCDA가 얘기한 거고, 우리 일반적으로 직업 상담사는 객관성을 지니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상담에 있어서 지나치게 뭐 동정심을 발휘한다든가 내담자에 대해서, 또 아니면 역전이를 당할 수 있는 자기 감정에 대한 어떤 그 내용을 주관적인 어떤 감정을 표출한다든가 이것을 굉장히 금시되는, 그러니까 금기시되는 금물입니다. 객관성을 지녀야 되고, 또 내담자에 대한 존경심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 특히 자기 자신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게 역전이 당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담자뿐만 아니라 상담자도 상담자 자신에 대한 능력의 한계도 알고 있어야 되고, 힘들면 힘들다고 얘기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심리학적 지식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죠. 또 직업 정보에 대한 뭐 획득 능력뿐만 아니라 가공하는 능력, 분석하는 능력도 가지고 있어야겠죠. 그 다음에 이제 258페이지 올 것이 왔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NCDA에서는 직업 상담사에 필요한 자질을 물어봤잖아요. 근데 이제는 MVGA가 직업 상담사에게 필요한 기술 영역 6가지가 중에서 아닌 것은,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아유, 미치고 발딱 뛰겠죠. 이 대학 교수가 이게 험악한 말을 써서 죄송한데, 이런 문제도 좀 활딱활딱 뛰어요. 그죠? 어쩔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1번부터 6번까지 암기해야만 푸는 문제입니다. 아이고, 나는 더 많네요. 9가지입니다. MVGA가 직업 상담사에게 필요한 필수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자질, 그 다음에 필수 기술은 누가 얘기했어요? 같은 기관이긴 하지만 NCDA가 얘기했고, 그 위에 나오는 기술 영역에 대해서는 누가 얘기했어요? 바로 MVGA가 얘기했습니다. 이 3가지 구분해서 암기해 주셔야 됩니다. 시험 문제 나와요. 다음 중 MVGA가 말한 기술 영역의 한 가지가 아닌 것은, 이건 뭐 암기하지 않으면 풀 수 없는 문제입니다. 죄송해요. 이런 문제 제가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것도 뭐 이 문제에 비하면 양반입니다. 260페이지 보세요. 헤어라는 사람이 79년도에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직업 상담사의 직무 내용을 분류하면서 총 18가지를 얘기해 놨어요. 근데 이게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느냐? 다음 중 헤어가 말한 직업 상담사의 내용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이렇게 나왔어요. 아이고야, 이 문제 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본적으로 이 18가지를 다 알아야 되네요. 그죠? 딱 한 번 나왔어요. 지금까지 2006년도인가요? 2007년도에 나왔는데 그 뒤로 안 나옵니다. 다행스럽죠. 그죠? 10년 정도 나온 것 같은데, 하여튼 그래요. 나왔다는 거예요. 나왔다. 어떻게 여러분들 이 문제 푸시려면 이거 다 외워야 되는데, 이 문제도 마저 풀어야겠다 하신 분은 외우십시오. 제가 아주 응원해 드릴 테니까. 저 같으면 이런 문제는 뭐요? 장렬하게 하나 정도는 틀린다. 저는 그런 선택을 하겠습니다. 이거 다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면 여러분 생각이 비합리적 신념에 빠져가지고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은 그냥 한 번씩 훑어볼 수밖에 없네요. 그러나 내용은 참 좋습니다. 읽어보시면 우리가 앞으로 직업 상담사로서 살아가면서, 또 직업 상담사로서의 어떤 직업인으로서 내가 전문성을 훼손당하지 않으려면, 내가 점점 더 전문가가 되려면 적어도 이 18가지에 상응하는 이러한 어떤 지식을 끊임없이 공부하고 획득하는 그런 노력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좋은 취지로 이해합시다. 그 다음에 262페이지에 또 직업 상담 시의 윤리적인 문제, 또 직업 상담사의 윤리적 문제가
정말로 시험에 잘 나오는데 뭐 다른 것들은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만은 직업 상담사의 윤리와 관련해서 263페이지 한번 볼까요? 264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보세요. 8번, 반가로 8번이에요. 이런 게 나와요. 자신이 종사하는 전문직의 바람직한 이익을 위하여 최선을 다한다. 좀 이기적이고 압력단체고 이익단체 같은 느낌이 팍 들지만 사실은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떤 협회라든가 이런 쪽에 활동도 참 많이 해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개인적인 역량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직업 상담이라고 하는 이 전문직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스스로 좀 이렇게 참여도 하고 최선을 다해 준다는 거죠. 우리 직업 상담과 관련해서는 한국 직업 상담 협회가 있습니다. 서초동에 있는데 뭐 저도 거기 개인적으로는 교육본부장을 맡고 있어서 그 직업 상담사들의 어떤 사후의 교육이라든가 또 전직 프로그램, 집단 상담 프로그램, 무슨 또 그 심리 검사 뭐 이런 쪽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 우리 직업 상담사들의 자질 향상을 위해서 하고 있는데 이런 협회 중심으로 여러분들 많이 들어오셔가지고 활동도 해주고 그래야 같이 우리 직업 상담 분야의 어떤 전문성이 올라가기도 하고 직업적인 사회적 어떤 그런 뭐랄까요 위치 뭐 사회적인 어떤 가치 이런 게 같이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것도 매우 중요한 직업 상담사의 직업적 가치고 윤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건 뭐 우리나라가 아니다. 외국도 이렇게 외국의 사실 얘기입니다. 외국의. 근데 우리도 이제 가야 된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기출 문제는 또 이런 문제도 나왔어요. 그 밑에 보면 이런 근무 자세가 필요하다네요. 상담자가 타 전문인에게 상담을 받는 중이라면 타 전문인과의 상담이 종결된 이후에 상담을 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슈퍼비전을 받고 있는 상태라면 일단 상담을 멈추고 자기가 지금 이제 공부 중이잖아요. 그 공부가 다 끝나가지고 해야지 이게 나중에 뒤섞인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학습이 끝나고 나거나 또는 더 높은 상위의 전문가에게 사사를 받거나 또는 슈퍼비전을 받을 때는 그 끝나고 나서 자기의 개별적인 상담을 진행해야 된다. 두 번째, 상담자는 상담 활동의 과정에서 소속기관 및 비전문인과 갈등이 있을 때에는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된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 아니겠어요? 그죠? 내담자 누구 믿고 왔어요? 상담자 믿고 왔는데 상담자가 배신 때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가능하면 내담자의 복지를 위해서 해줘야 된다. 이런 문제가 나오고 그 밑에는 일반적인 윤리 문제입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로 갈게요. 264페이지. 이제 대장정의 이제 끝이 보이는 페이지입니다. 비밀 보장의 문제죠. 상담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상담관계란 두 사람 말에 아주 친밀하고 라포가 형성될 뿐만 아니라 비밀이 서로 오고 가는 이러한 상담 관계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담의 비밀, 상담 도중에 나온 얘기를 지켜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오면서 그러나 나에 보게 되면 비밀을 원칙적으로 지킨다. 그러나 비밀 보장도 한계가 있다라는 것을 미리 내담자에게 얘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에 비밀을 지킬 수 없느냐 하는 부분이 반가로 5분에 있어요. 여러 번 시험 나옵니다. 제가 얼마 전에 풀었던 기출문제 풀이에도 이거 나왔어요. 그러니까 최근에 이 문제가 나왔다는 얘기예요. 상담 내용의 비밀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뭐냐. 첫째, 내담자가 자신이나 다른 사람을 위험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을 때. 또 공공의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죠? 그 다음 또 정보의 공개가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그 다음에 또 내담자가 감염성이 있는, 그러니까 어떤 전염병의 어떤 그런 위험이 있을 때 반드시 관계기관과 협조해서 이것을 빨리 대처를 해야 되고 또 내담자가 심각한 학대를 당하고 있다거나 아동폭력, 가정폭력 이런 것들이 있다거나 이러면 안 되겠죠. 반드시 알려줘야 되고 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친권자가 내담자의 상담 내용을 알려달라. 이거 가능하냐? 그건 안 되죠. 아무리 친권자라 하더라도 친권자가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내담자와의 나눈 얘기는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예요. 친권자가 청소년의 상담을 의뢰해서 왔습니다. 청소년하고 상담을 해요. 제가 개인적으로 청소년 상담을 많이 하는데 청소년의 진로 상담을 합니다. 근데 청소년하고 상담자하고 얘기를 나눴어요. 근데 이게 아이가 이성 문제, 학업 문제, 친구 문제 아주 비밀스러운 얘기를 나하고 참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친권자가 와가지고 우리 아이와 나눈 얘기를 나한테 얘기 다 해주시오. 이러면 이
내담자인 청소년의 프라이버시는 뭐가 되나요? 아무리 부모지만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죠? 선생님이 좀 보여달라. 안 됩니다. 만약에 꼭 보여준다 그러면 내담자에게 허락을 받아야겠죠. 내담자가 동의하면 아주 제한된 범위 내에서 친권자라든가 뭐 의뢰자에게 주는 이런 상황은 있을 수 있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건 아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레벤슨과 소한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상담자의 반윤리적 행동에 대해서 몇 가지를 드러났는데 어떤 거냐면 가중한 요금, 뭐 너무 지나치게 비싼 상담료 안 되겠죠. 뭐 우리 직업 상담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럴 수 있겠고 또 자신의 전문적 능력을 초월하는 상담을 한다. 이것도 윤리적으로 안 맞죠. 이해 갈등을 일으킵니다. 내담자하고 안 되겠죠. 뭐 부당한 광고를 하고 뭐 자기가 모든 문제를 다 풀 수 있다. 이것도 안 되겠죠. 그 다음 또 직업 상담사에 대한 내담자의 의존성을 최대화하는 태도. 이것도 굉장히 안 좋은 방법입니다. 남 믿고 다 따라오셔. 뭐 모든 것을 다 자기 해결해 주겠다는 식으로 해서 내담자가 모든 의사결정 능력 그 상황까지도 상담자 다 책임진다는 뜻으로 해서 내담자의 어떤 자율성, 내담자의 독립성을 해치는 이런 것도 안 된다. 그 제가 이제 또 두 번째 설명 아까 위에서 설명해 드린 거고요. 그래서 합치면 그 별표가 나와 있습니다. 아까 제가 그 박스 안에 들어가 있던 내용을 다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보여준 것인데 뭐 상담이 종결되고 난 다음에 내 교육이 끝난 다음에 내 상담을 하라. 또 내담자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생각을 해라. 자기가 속해져 있는 어떤 기관을 위해서 좀 더 봉사해야 되고 자기가 종사하는 전문직의 바람직한 이익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해줘야 된다. 이런 얘기를 바로 레빈슨과 소한선의 상담자의 윤리적 또는 비윤리적 행동으로 언급해 놓은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숨가쁘게 총 18차시를 통해서 직업 상담학 1차 대비 문제를 풀었습니다. 제가 조금 이제 빠르게 하는 데도 있고 조금 더 깊이 있게 내용을 다루는 데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 그만큼 어떤 때는 좀 깊이 나오고 어떤 때는 좀 더 얇게 나오는 것이 있어서 제가 약간 시험 위주로 강의를 진행을 했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잘 따라오셨나요? 좀 어려운 부분은 한 번 더 반복해서 학습을 해주시고요. 책 자주 보시면서 동영상 자주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적어도 직업 상담학만큼은 아주 좋은 점수를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조만읍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